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오늘은 비동기 프로그래밍 어웨이터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웨이터블은 유니티 6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C샵에 있는 태스크, 외부 패키지인 유니태스크, 그리고 유니티에서 많이 썼던 코루틴과 인보크를 넘어서 유니티 6에는 어웨이터블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한번 써보니까 이걸 계속 쓰게 됐는데 되게 만족감이 좋아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웨이터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제가 튜토리얼을 하면서 인풋 시스템을 9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Edit Project Setting 플레이어에서 Other Setting 부분에 Active Input Handling을 보스로 해주시면은 9인풋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새로운 스크립트 테스트라고 만들고요. 우리는 1초 뒤에 프린트로 헬로우라는 거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asynch를 앞에 붙여주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그리고 반환 형식이 없어서 void로 일단 썼어요. say hello 적어주고 내부에서 대기를 할 때는 await를 달아줍니다. awaitable wait for second async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로 1이면 1초가 대기가 돼요. 그 다음에 디버그 로그로 hello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say hello는 어떻게 호출하냐? 반환 형식이 void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함수처럼 호출하면 됩니다. 시작하면은 1초 뒤에 say hello가 뜰 겁니다. 여기도 start라고 띄워볼게요. 어떤 게 먼저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tart가 먼저 나오고 1초 뒤에 hello가 떴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인데 여기를 먼저 실행을 시켜놓고 1초를 대기할 동안에 다른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void 같은 경우는요, 내부에서 try catch 모드로 뭔가를 감싸도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 형식을 awaitable을 권장을 하는데요. 네, awaitable을 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호출하는 쪽에서 밑줄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도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 async 달아주고 await 달아주면은 여기도 또 대기를 해요. 1초 동안 대기를 한 다음에 아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가 끝나면은 다음 것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1초 뒤에 hello 그 다음에 스타트가 거의 동시에 떴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호출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cancel을 하면은 호출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임시로 함수가 담겨져 있게 되고 이거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타트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는 asynch를 지울게요. 이제 두 번을 호출을 해볼게요. 한번. 네, 스타트가 먼저 뜨고 1초 뒤에 헬로우가 두 개가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무한반복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loop async라고 이름을 변경하고요. while true wait for second 1초 loop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loop async를 호출을 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루프가 계속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게임을 종료하면은 네, 루프가 끝납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제 이거 오브젝트를 만약에 파괴를 해버릴게요. 파괴를 하면 파괴를 해도 계속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곳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파괴되면은 이게 안 돌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의 스레딩 안에 있는 디스트로이 캔슬레이션 토큰이 존재를 해요. 파괴되면은 취소 요청이 날라오거든요. 파괴되면 true예요.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을 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파괴되지 않을 동안은 동작하다가 파괴되면 while 문을 빠져나갑니다. 네, 동작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네, 지우면은 동작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싶으면은 캔슬레이션 토큰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취소 요청이 있는 토큰인데요. system.threading 안에 있고요.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 루프 소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new로 이렇게 해줄게요.
물론 new cancellation token source 이거 다 써도 되지만 그냥 new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간단하게 업데이트해서 1번을 누르면 루프 async를 돌게 하고 2번을 누르면 이걸 멈출게요. 멈추려면은 루프 소스를 캔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멈추게 되고요. 멈춘다고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디스포즈도 해줍니다. 캔슬은 그냥 취소만 하는 역할이고 디스포즈는 메모리에서 바로 해제를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수집하지 못하게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루프 소스를 유를 다시 할당을 해줍니다. 취소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토큰이 캔슬이 안 됐을 때만 동작을 해야 되므로 루프 소스 들어가서 is cancellation request 취소가 됐을 때 true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될 때 while이 동작해야 되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awaitable로 된 것 뒤에 있죠. 뒤에 이제 cancellation 토큰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멈추고 있다 해도 뒷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멈춥니다. cancellation 토큰 그 자체를 놔야 되므로 loop source token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을 눌러서 재생을 하고 2번을 눌러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1번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2번을 누르면 즉시 취소가 됩니다. 다시 1번 누르면 재생, 2번을 누르면 취소가 됐죠. 그리고 awaitable에도 종류가 wait for second async 뿐만 아니고 async로 끝나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씬 매니저에 있는 load 씬 async라든지 이건 async 오퍼레이션을 반환하기 때문에 awaitable을 달 수가 있어요. next frame async는 업데이트해서 델타 타임만큼을 대기하고요. fixed update async는 fixed 델타 타임을 의미합니다. end of frame async는 프레임의 맨 마지막에 호출이 됨을 보장하는 함수고요. 요 뒤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주제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은 백그라운드 스레드까지 사용하면은 메인 스레드에 프레임 영향 없이 계산 처리 결과를 뭔가 넘겨받거나 할 수가 있고요. 네, 요 사이에 쓰면 돼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계산할 거. 그리고 메인 스레드로 돌아와서 뭔가 UI 업데이트라던가 계산된 값을 반영한다던가 이런 걸 해주면 되고요. 메인 스레드의 프레임이랑 백그라운드 스레드의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나온 결과가 바로 여기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도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다음 게 실행이 되고 끝나면 돌아오고 다음 게 실행이 되고 이렇게 체인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코르팅과의 큰 차이점은 비동기 함수의 끝에서 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waitable 뒤에 꺽쇠가로 넣어가지고 반환 형식을 적어주면은 그거를 맨 마지막에 결과로 반환을 하고요. 지역 변수로 받아가지고 로그를 각각 찍어봤습니다. 원하는 거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네, 1과 0.1이 각각 뜬 걸 볼 수가 있죠. awaitable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아셨나요? 저도 앞으로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애용하셔서 좋은 게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